매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모아렉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사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딥페이크 관련된 이제 성범죄 피해 논란이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더 안타깝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생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조실에서 딥페이크 대응한 이제 전담 팀을 이제 출시를 해서 오늘 첫 회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AI 기본법이 무산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태들을 좀 우려했던 사항이 결국에는 터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기 전에 임기가 끝나버리면서 지금 야당하고 여당하고 계속해서 이슈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으로 사실상 넘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AI 기본법에 많은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라든지 저작권 관련된 거기에 규제나 규범이 들어가 있는 게 AI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미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AI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질된 범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이슈는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AI 기본법이 좀 중요한 이유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AI 산업이 고도화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산업들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전기라든지 우리가 가스 조절이라든지 자칫 잘못하면은 뭐 생명에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의료 AI 쪽으로도 수술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진료를 좀 대신하는 그런 기술력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규범, 뭐 처벌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기준점을 좀 정부에서 정해준 다음에 이 정도 어느 정도 승인이 나야 되지만 도입이 가능하다. 우리가 약 같은 경우에는 식약청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지만 판매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좀 규제나 규범이 좀 조속히 빨리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흐름이 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고도 성장을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 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변질되거나 이제 안 좋은 쪽으로도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이 뭐 발달이 되면은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적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편리하게 AI를 사용하지만 이거를 변질되면서 범죄로 악용이 되거나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AI 기본법이 좀 빠르게 확립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투자 포인트도 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AI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사실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 계속 정책이라든지 어쨌든 뉴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예 좀 뒤집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지금 이건 어쨌든 테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시장의 반등이 어렵기 때문에 테마주를 가져오신 건가? 그렇다면 테마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이 AI 관련된 쪽이라고 보시는 건가? 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 장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을 네. 했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보안 관련주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최근에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보안 쪽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기에 대한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중요도가 계속해서 포커싱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면은 좀 기업에 대한 수혜로 같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점을 보고 있습니다. 보안주가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해서 올라올 텐데 거기에 이제 장작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파트를 이제 보안주, 정보 보안주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가장 대장격으로 보시는 게 정보 보안 섹터인
것인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AI 기본법이 당장 통과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이번 사태가 일어나면서 조금 여기에 대한 좀 속도를 낼 수는 있겠지만 AI 기본법이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빠르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규제나 규범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여기에 대한 산업 자체를 성장을 억누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규범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수정하고 쓰는 게 아니라 딱 기준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성립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좀 거기에 대한 조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좀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이 되면서 정부는 AI에 대한 기본법이 성립이 되기 전에 보안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G라고 하죠. 이제 기업과 정부 간의 좀 협력 구조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보안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테마, 이 산업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는 지금 보안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워터마크나 딥페이크 같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기술력을 판별하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AI 기술로 제작이 된 거다라는 걸 좀 증명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좀 수혜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앵커님이랑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이렇게 목소리나 얼굴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딥보이스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저희 얼굴이라든지 목소리를 딴 다음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하면서 사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이스피싱에도 악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AI는 AI로 만들었다라는 좀 워터마크가 확실하게 표시가 되는 의무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가짜뉴스 이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보 전달에 대한 좀 취약점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좀 정보 전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좀 일상생활에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보안력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주목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부에 대한 수혜 모멘텀을 가지고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서 실적까지 좀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딥페이크와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게 되는 배경이라든지 이유라든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사실 종목들이 시총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로 이미 수급을 탔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기업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던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조금 약간 세론 분위기가 나타나고 반도체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특징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이뤄냈던 산업들에 대한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나 좀 체크를 해보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동안 좀 바닥권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수급이 이동이 되는 걸 좀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월에 대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라는 관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딥페이크라든지 딥보이스 이슈가 결국엔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개인정보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이클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마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끌어질 수가 있는데 공통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닥권에 모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좀 가던 종목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가고 수급 쏠림이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집중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면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페이크와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색깔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나오면서 그동안 잘 갔던 시장을 받쳐줬던 종목들에서 세론이 나오고 여기서 나온 수급이 어디로 가냐 결국에는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로 가게 되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씩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딥페이크 또 보안 정보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서 사실 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좀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클라우드 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보안 산업이라든지 이제 조금 바닥에서 고개를 약간 드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급이 좀 어디로 가는지 잘 추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딥페이크 이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챗 GPT 관련된 개발을 한 오픈 AI에서 투자를 좀 133조 가량을 좀 진행을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면 소프트웨어 쪽은 좀 우리가 바라볼 좀 자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인터넷이 보급이 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먼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모멘텀이 많이 만들어졌다가 결국에는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인터넷망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드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먼저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게 보안주다 보니까 이제 보안에 대한 중요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최근에 AI에 대해서 좀 이슈가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는 게 또 개인정보가 연관돼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오픈 AI의 투자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내에서는 오픈 AI를 사용하지 않게끔 그런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 결국엔 이것도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보안주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안을 좀 AI 기술과 같이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이다 보니까 좀 연계되면서 그동안 못 갔던 사이클들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안주 내에서의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SP 소프트를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터마크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워터마크에 대한 좀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좀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좀 딥페이크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순환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바닥권에 좀 리스크가 덜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좀 가짜 뉴스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한번 빼놓지 않고 SP 소프트도 좀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워터마크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좀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더라도 좀 주가 자체가 이제 초반에 상장하고 나서 급등했던 자리 아래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 올해 상반기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좀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SP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 구간을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좀 추세 전환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SP소프트는 지금 구간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15,0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추세를 이탈하는 8,500원대 잡고 대응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월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SP소프트 보안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레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